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여운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네. 그 그렇죠? 여운이 많이 남았죠? 그 여운은 JB타임 뒷부분에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본방하면서도 많은 촌철님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최용훈님이 시선집중 덕분에 매일 아침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네, 해주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님, 더마카 본방 사수하러 왔어요. 네. 삼순 금동님도 더마카님 때문에 처음부터 듣고 있어요. 아이고,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 잡봉 모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그 격하게 환영한다고. 훈수능 9단 실력은 18급님이 더마카를 본방에 투입하라. 네? 라고 하는 어떤 댓글을 올려주셨고 이미 다 올라갔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는 분은 아니시죠? 모르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대현님이 오늘도 힘냅시다. 좋아요는 기본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공유도 널리 해주세요. 네. 그리고 스티그마님이 종배형 설날 계획은? 집에 처박혀 있어야죠. 뭐 성묘는 미리 다녀왔고, 그죠? 네. 집에 처박혀서 뭐 책 읽고 또 글 쓸 게 좀 있어갖고 글 쓰고 뭐 그렇게 보내야죠. 아, 네, 그러시군요.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시몬권님이 오예 JB타임 직접 듣고 보니 너무 좋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본방을 빨리 복귀를 하고 네. JB 얘기 듣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본방에 대한 여운을 좀 느껴야 돼가지고 뉴스세계 시간에 서울고검이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갑자기 대해 윤석열 판사가 나와. 이게 띄어읽기 문제라니까. 네,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진여얼님이 딱 두 자로 결정해 주셨어요. 참. 무슨 의미는 다 아시겠죠? 진행자 중에 허참이라고 아주 왕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시죠? 네, 뭐라고요? 허참 선생님 모르세요? 알고 진행자 계시죠? 중에 네. 잘 안 들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있죠. 가족 오락관. 오, 그죠. 고요 속의 외침 이런 거 기억나시죠? 왜? 네, 그리고 네. LG 트윈타워 청소 근로자들한테 회사가 네. 마포 빌딩에 근무를 제한했다. 그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네. 김대환님이 네. 전기 배터리 초 대박 나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편의점도 LG만 사용하는데 라고 쓰시더니 네. 근데 쓰다 보니 꼼수란 얘기였구나. 왜 그러냐. 네. 그리고 데이지님도 무늬만 고용이 꼼수라고 해주셨는데 좀 LG가 이 소리를 좀 듣고 네. 달리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논란이 빚어지면 그만큼 LG 이미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그 끼치는 회사 손실이 얼마겠어요. 왜 그 생각을 못하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불매운동도 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이해를. 그러니까 딴 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영장 이제 기각이 됐다. 그래가지고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역시나 전혀 상반된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뭐 아주 극히 소수지만 뭐 문정부의 적폐가 쌓여간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근데 대다수의 촌철님들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철님. 대통령 공약이고 통치행위를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면 누가 대통령을 할 수 있냐. 그리고 현님은 그 부하 공무원들이 폐기한 자료 내용은 조사 들어온다니까 네. 이 정부 탈원전에 반하는 원전 마피아 자료들을 파기한 거라는 의심이 든다.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정치 수사 중단해야 된다. 네. 그리고 HBYI님은 같은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고만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고 해주셨고요. 활동형 외톨이님은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본다고요? 지금껏 판결 내린 것 좀 봐요. 해주셨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정태우 의원은 소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그게 소설이라면 조선일보 문 닫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심은정 님이 소설 쓴 조선일보 문 닫게 하면 또 언론 탄압이라고 할 거면서 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촌철님들이 뭐 항상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아니 가족 오락가는 더마카가 꺼냈는데 왜 JB 연식 나온다고 이렇게 댓글이 왜 달리는 거예요 도대체. 가족 오락가는 누가 꺼냈는데. 네. 뭐 저는 베이비 때 봤으니까요. 자, AS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적인 JB 타임 들어가고 여운을 느끼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얘기 좀 해야죠. 자, 뜬금없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설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랬죠.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여기저기서 입방아를 찧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뭐 그저께 어제 이제 연거푸 부정을 하더만요.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이렇게 이제 딱 잘랐어요. 이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도대체 탈당설은 왜 나왔을까?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는데도 왜 탈당설은 사그라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숨은 그림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오늘은 좀 약간 구획을 짝짝 해가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자, 이재명 탈당설에는 두 개의 상황 판단이 전제로 깔려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첫째, 예. 이재명은 친문의 반감을 극복하기 힘들다. 지금은 잘 나가지만 결정적 시기가 되면 비토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둘째, 이재명은 딴살림을 차려도 성공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의 지지율이 높은데 그러니까 딴살림을 차려도 이들만 끌고 간다면 이들이 성공의 종잣돈이 될 것이다라는 상황 판단. 이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라고는 소설성 기사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자, 이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그거를 좀 가르고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를 좀 찬찬히 살펴봤더니 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갖고 얘기해요. 한국갤럽의 5일 조사인데 이 결과를 보면 이재명 지사의 대선 주자 선호도는 27%로 전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내역인데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45%가 이재명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의 선호도도 28%로 2등인 윤석열의 10%의 거의 3배예요. 그다음에 무당층을 봐도 이재명 선호도가 14%로 7%인 윤석열의 2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재명 지사가 친문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면 민주당을 뛰쳐나와서 제3지대의 딴살림을 차리고 제3후보로 대선에 뛰어들 것이다 라는 소설이 이런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자, 지금까지는 그 이재명 지사의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구획 정리가 들어갑니다. 이재명 탈당설은 제3지대 신당론, 제3후보론의 여러 가지 버전인데 그 가운데 하나더라. 보니까. 여러 버전 중에 하나더라. 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예요. 네.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인데 자, 이런 거예요. 야당 깨고 합리적 신당 만들면 새 대선 주자가 나온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멘트를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다는 게 윤석열 지지율 상승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들이 지지할 야당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을 깨고 합리적 신당을 만들면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예를 또 왜 들어드렸냐면 이재명 지사를 보면서 제3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윤석열을 보면서 제3지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유는 그러니까 중도 무당층에서 이재명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또 제3세력이 있다라고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갈래가 정치권에 여러 갈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갈래의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제3지대의 중도 신당을 차려서 제3후보를 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정에 입각해서 모색에 들어가 있는 세력들이 여러 갈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그 기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재명 여론조사 어떤 내역을 분석하면서 이재명도 이러다가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일단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럿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 공간이 열리고 계기가 생길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이 지도부 이제 교체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는 3월 9일인가에 대표 임기가 끝나게 돼 있고 물러나야 되고 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4월까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 돼서 이제 그러니까 4월 7일에 보궐선거 있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양당 지도부 공이 공백 상태에 들어가고 이때부터 대선 주자급들이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을 할 텐데 이때 합종연횡을 모색을 하면서 제3지대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 주변에서 지금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이 제3지대 제3후보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뭘까? 일종의 이것도 중삼병인데 제가 이름 붙여봤어요. 중삼병. 네. 이건 중2병이 아니라 중삼병인데 네. 중도 제3지대. 해서 어때요? 예. 이름 총설님들만은 못하시네요. 안 해. 아무튼. 자, 요렇게 근데 그 이 중도 제3지대를 구축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도대체 믿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제가 찬찬히 봤더니 네. 역시 이재명의 경우를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 같은 걸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한국갤럽 동일한 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질문에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중도층의 경우는 40%고요. 무당층의 경우는 67%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의 최대 정파는 중도 무당파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의견을 유보한 선호하고 있다는 사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어떤 중도층이 전체 4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0%는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의 선호도 합계가 37%거든. 네. 이거보다 높아요. 오호. 그다음에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윤석열, 안철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의 선호도 합계 16%보다 훨씬 높아. 네. 그다음에 무당층에서는 67%라고 했잖아요. 네. 이 수치를 그러면 이재명 플러스 이낙연 민주당 계열 합계가 17%인데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 범야권 계열 아까 얘기했던 3명의 합계가 12%거든요. 이거보다는 더 높아. 자, 제3세력은 이런 평면적인 수치 이걸 보면서 뭐냐면 어느 정당 어느 여야 인물에도 지금 쓸리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깃발을 어떻게 잘만 꽂으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평면적 수치에다가 맥락을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민심의 이반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이반된 그 민심은 중도 무당층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는 더 커진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김종인 체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에서도 원심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러면 역시 또 중도 무당층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대 정파는 중도 무당파다. 여기에 제대로 깃발을 꽂으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런 논리는요. 새로울 것도 없고 창의적일 것도 없는 흘러간 옛날에 같은 쉽게 얘기를 하면 대선 때만 되면 나왔던 각설이 타령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네,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선법이 왜 허상을 쫓는 것인지는 저기서 굳이 논박을 안 하려고 하고요. 네. 과거의 사례,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사례를 보면은 뭐 금방 알 수 있는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니까 허상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논박 안 하겠습니다. 네. 다만 딱 포인트 하나만 뽑아서 제가 환기시켜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 포인트를 추천하려면 다시 그 이재명 지지율 분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댓글 다는데 왜 자꾸 이재명만 얘기하느냐 하는데 지금 표본 분석이 그거이기 때문에 요걸 예를 들고 있다라는 점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지금 그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 그러니까 의견 유보한 것 빼고 의견을 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기 주자는 지금 이재명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도 무당층에서 가장 선호하는 차기 주자는 왜 이재명일까? 이걸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가설적인 대답은 여러 갈래로 나올 수가 있지만 놓쳐서는 안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나열되는 차기 주자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인 의지에 대한 입장에서 가장 왼쪽에 서 있는 인물이 누구냐? 이재명이잖아요. 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실과 중도층이라고 하는 어떤 이 용어가 매치가 되는지를 한번 좀 보세요. 과연 매치가 될까요? 자, 굳이 연결을 지으려면 중도층의 좌경화 뭐 이쯤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좌경화된 중도층이 중도층입니까? 진보층 아니죠.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죠. 놓고 본다면 네. 그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다시 여론조사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재명을 선호하는 비율과 이낙연을 선호하는 비율이 45대 23으로 확 갈려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요.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42대 11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더 확연히 갈리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 말해서 중도의 좌경화뿐만 아니라 기존 진보층에서는 더 좌경화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표심 전반의 좌경화라는 표현이 좀 너무 뭐긴 하지만 네, 네. 약간 그 좌클릭이라고 합시다. 그게 더 네. 뭔가 있어 보인다. 그죠? 표심 전반의 좌클릭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규정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만약 이 분석이 맞다면 차기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뭐가 될지는 대충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예감하고 있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사회 경제적인 의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다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개혁적인 처방을 내놓는지가 경쟁력을 가를 거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제가 어떤 표심 분석을 한 걸로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유권자 전반이 중도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진보층도 더 좌클릭을 하고 있다면 이건 개혁 처방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로 답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흐름이 맞다면 제3지대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거예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지대 어디쯤이 그럼 그 위치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 차기 주자가 아무리 개혁을 부르짖어도 그냥 목소리만 크고 현실성도 없고 힘도 없으면 제3지대는 중간지대에서 둥지를 틀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적이면서도 사회 경제적 개혁 플랜을 아주 정교하게 짜서 어필을 한다면 뭐 약간 그 개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판단한다면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이런 걸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있음을 웅변을 해야 되겠죠. 개인도 중요하지만. 자, 그렇죠. 이런 가정적인 설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누구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힌트 하나는 있다라는 점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결론을 안 내리고 이걸 보면 대충 각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힌트만 드리고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며칠 사이에 여권 내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재명 지사는 일관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 논쟁의 추이를 한번 잘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형세를 보면 이재명보다는 이낙연 쪽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더 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가설에 따르면 중도 무당층이 이재명에게서 떨어져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표심 전반이 좌클릭을 하고 있는데 표심 전반이 정말로 어떤 사회 경제적 의제에 대해서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기본소득 논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매치가 되느냐 매치가 되지 않느냐를 본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잡았던 가설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하나가 검증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도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인가. 그죠? 중간지대에서 뭐를 만든다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자기들의 이론에 갇혀 있는 추상적 이론에 갇혀 있는 자기들만의 그림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표심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하게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요 논쟁의 여파가 지지율 변동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미세 작용을 하게 될지를 보면
대충의 각이 나올 것이다.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사계 아이돌이라는 칭찬이 왔습니다. 네? 아, 저보고? 시사평론계의 아이돌이라는 저보고? 칭찬이. 예. 그리고 그건 괜찮네. 블루베리님은 김종배님 왕팬이에요. 조지 클루니보다 더 멋진 뿜뿜 해주셨는데 설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 지금 설 명절 선물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전승택님이 핵사이다 논평 제비님, 핵폭탄 작가 더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고요. 제비타임은 더 발전할 거라 확신합니다. 네. 제비타임 아니고 제이비타임. 뭐 포기했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리고 풍호님이 더마까 목소리 유튜브 AI 아니죠? 사람입니다. AI라뇨. 네. 해화솔님이 정말 궁금했던 주제예요. 들으신 소감 올려주세요. 해화솔님. 네. 그리고 권시모님이 원래 조직에서 모함은 2등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제3세력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사례 하다가 살해 걸립니다. 이재명의 탈당서를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원래 조직에서 모함은 2등에서 나온다. 2등? 누구지? 그리고 김휘님, 네. 이재명 지사 밀어내려는 민주당의 꼼수 아닐까요? 해주셨고 이정환님은 바본가요? 지금 당내 1인데 탈당을 성울은 탈당하길 바라는 이들의 뇌피셜 아닌가요? 제가 오늘 그걸 한 이유가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탈당하면 조금밖에 했더니 그러니까 바보죠 정말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앞뒤 조금만 재보면 말도 안 되는 소설. 이건 소설도 아닌 거죠. 소설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논픽션급 소설이 있고요. 그죠. 공상 소설이 있어요. 후자다 이건 공상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했더니 뭐냐면 이게 이재명 그 자체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뭐냐면 조그맣게 다시 중3, 중도 어떤 제3세력론 이 이야기가 막 여기저기 이제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말이 번지면서 커지는 자기들끼리만 어떤 이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른바 그 중3 현상에 대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가 저무는 시간님은 나 친문이 아닌가? 난 이재명한테 거리감이 없는데 자가진단 해주셨고 네. 리오플림님은 탈당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걸 찾으면 그가 범인 해주셨고요. 네. 제3지대에 대해서 다들 약간 부정적이세요. 달빛 제다이님은 제3지대 성공한 적 없다. 라스푸츠님은 선거 공학이 낳은 날먹의 괴물 제3지대. 아니 각설이라니까. 때리면 돌아오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그리고 봄햇살님은 한마디 하셨어. 예. 있던 당 있는 당에서 더 잘들 좀 하지 뭘 또 만들어. 그게 그건데 네. 라고 해주셨고 예. 이석규님은 중3병이 성공할 수도 있다. 오. 고 보여지는 이유는 미디어의 발전 때문에. 언론과 유튜브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예. 여러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진단이신 것 같고요. 또 블루베리님은 흔들기도 영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금태섭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분은 영향력이 제로입니다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오늘 얘기 못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3지대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또 한 가지가 윤석열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요인은 주로 정치 요인에서 비롯되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정치 요인에서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이 광범위하게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가 안 가고 이건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에요. 단순한 계산법인데 그 전에 제가 청기노설 할 때도 이제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 추이 분석을 하면서 이유가 뭔가를 봤던 건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떤 정치 요인이라고 하는 게 차기 대선에 있어서 시대 정신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와 이슈가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의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의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 좌클릭한 처방을 내놓느냐 우클릭한 처방을 내놓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좌클릭한 처방이 나와야 아마 표심하고 부응을 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겠죠, 저도. 근데 제가 분석한 바로는 여론의 어떤 그 추이를 분석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떻게 자꾸 중도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해아솔님 궁금했던 주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평을 올려주셨어요. 예.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네요. 역시 제이비 최고. 팬이신가 보다.
김경민님이 그냥 그런 말 좀 붙이지 마 그냥. 김경민님이 네. 붙으면 다 갈라집니다. 여론조사 믿다가 폭망합니다. 제3 누가 나와도 안 되니 지도자가 한 번에 쑥 나온다고 되니 해주셨고 네. 숨겨진 세상님은 중도층의 비율을 산수로 계산하면 오산입니다. 중도층은 물줄기처럼 대세에 휩쓸리지 대세를 만들진 않아요. 최상당님이 중도에서 좌경화가 아니라 중도에서 기본소득 때문에 이재명으로 간 건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내부 총질 그만님은 이재명 지사는 도덕성 검증 들어가면 지지율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죠. 그건 별도의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지지율을 구성하는 이유가 딱 하나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전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도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일하는 스타일이 제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외모도 작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예만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중도라고 하는 중도 노선이거든요. 중도 태도란 말은 없어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3에서 중도 이야기라는 것은 노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노선과 관련돼서 지금 잡을 수 있는 한 리트머스 시험지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 해서 기본소득을 갖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다른 요인들이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따로 분석할 사안이지 지금은 버무릴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그리고 진 엘리사벳 님이 제3지대 인물이 어디 있는지 제발 그 인물 좀 보고 싶다고 해주셨는데 윤석열 총장 얘기하고 막 이러죠. 아하.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네. 저희가 사실 시선집중 본방에서 마지막에 이번 설에는 가족 간의 만남 막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설 인사를 전해주실 분들 문자 달라고 해서 연결을 좀 했었잖아요. 네. 울산에서 소 100마리 키우는 청년은 외할머니한테 그리고 대구 워킹맘은 서울에 있는 아픈 엄마에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무뚝뚝한 아들은 엄마 아빠랑 장모님한테 또 3년 동안 90이 넘는 어머님을 어휴. 못 뵌 60이 넘은 딸을 만났는데 93세. 네, 좀 눈물이 찔끔찔끔했어요. 스티그마님이 이 코너 누가 기획했니? 눈물 나서 일을 못하겠다 해주셨고 산들님은 우리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기다립니다. 네. 해주셨고 애물단지님도 사람 냄새 좋다. 예리미님은 제이비님 때문에 눈물 터졌어요. 책임지세요. 웃겨주세요. 저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웃기는 거는 진짜 못하겠던데.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나요?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훈훈한 댓글 속에 감동 파괴자도 있었어요. 누가? 제 이야기는요님이 아침마당 분위기다. 정말 참. 그게 지를 해주셨는데. 뿌리죠. 네. 네, 제가 여운을 좀 느끼고 싶어서 이거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아마 지금 함께 해주시는 촌철님들도 이번 설에 가족 많이 못 만나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좀 뭐 화상으로나 뭐 아니면 전화로 만나실 텐데 똥맘님이 엄마라는 단어에 모두 울컥하는 거죠. 엄마는 우는 거 싫어하실 텐데 기운 내세요. 토닥토닥 해주셨고 해광뽑기님은 좀 가까이 사시나 봐요. 바카스 사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가야지 해주셨고 왜 특정 상표를 얘기를 해? 유튜브니까요. 벤토리배님은 사랑해라는 말, 사랑하는 마음 후회 없이 전달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 네. 반딧불이님도 오늘부터 늘 표현합시다 해주셨고 꼬투리삭기님은 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요양원에 계신데 9개월째 면회를 한번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사랑해요 어머니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엄마라는 두 단어가 나온과 동시에 막 그러니까 울먹대는. 네, 그잖아요. 저희 스태프들도 바깥에서 거의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어떤 존재인지 좀 어떻게 정의 내리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 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제이비도 어머님한테 한번 하실래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무뚝뚝하다라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분 말씀드리면서 근데 그분은 진짜 용기 내신 거예요. 정말 무뚝뚝해가지고 저는 그거 공감한다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뚝뚝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영상 통화할 때 자기 아기만 보여주신대요. 본인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제가 그러거든요. 아유
한번 하세요. 지금 이 방송을 제 통해서 집에서의 어머님한테. 별명이 제 뚝보예요. 뚝보. 그러니까 하여간 그랬는데 그래도 그분은 용기 내서 방송에서 하셨는데 또 어머님한테 안 하실 거예요? 따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이렇게 구박을 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아니 구박이 아니라 어머님한테 그거 표현을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방랑자님이 종배님, 막내 작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정말 님들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벌써 봄을 알리는 매화꽃이 오. 한 방울 한 방울 꽃봉오리가 터집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인가 보다. 두 분 다 매화꽃처럼 항상 아름다운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인사였고 신토방님도 단골이시거든요. 네. 계속 집밥만 먹어서 김장 김치도 다 떨어져 가신대요. 그러면서 아 집에다 설날 주전부리 쌓아놓고 여전히 집콕을 해야 한다니 좀 답답합니다. 시장에 가서 확 뭐든지 질러야겠어요. 강정, 떡, 수정과 등등 아유, 전통 먹을거리 남은 거 죄다 장받아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수정거 맛있는데. 아, 수정거 먹고 싶다 갑자기 그게. 아 봄햇살님이 편지를 쓰시라고. 봄햇살님은 편지로 한대요.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손편지 요즘 손편지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니까. 네. 그죠? 그것도 괜찮은 것 제이비도 엄마한테 그런 편지를 좀 쓰시는 걸로.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이비 타임 이번 주는 오늘까지입니다. 이번 설 연휴 시선 집중이 아주 매력적인 새 남자의 지식 토크 특집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오, 예. 아주 매력적인 새 남자 궁금하시다면 내일 아침 7시 5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요즘 사람 둘만 모여도 대화 주제가 된다는 집과 주식이 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설 연휴 동안 제이비타임과 천기누설은 쉬어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 이제 그 제이비 타임 끝나자마자 설 연휴 특집 이제 녹음 들어갑니다. 뭐 거의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과 모레는 지식 토크 녹음 방송으로 꾸며지지만 아주 알찰 겁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니까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 제비타임 마무리하고 우리 촌철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죠? 우리 더마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